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시작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예요. 김권진 차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네, 많이 오랜만인 것 같네요. 네. 앞으로 왠지 자주 뵐 것 같은 느낌? 저도 그런 생각이 하고 있습니다. 아유, 네. 저희의 희망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떤 뉴스들을 사람들이 집중하고 있는지 중요한 부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문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요 기조연설을 했는데 DMZ 이야기를 했어요. 국제평화지대 추진을 하자라고 하면서 이쪽에 토지를 가지고 있거나 뭐 관련 조성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요 오늘 굉장히 강하게 튀어오르더라고요. 자연과 환경, 시공테크, 삼육물산이 두 자릿수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담아도 될까요? 지금 너무 노골적으로 제가. 예, 노골적으로 예, 뭐 좋은 예, 것 같습니다. 노골적인 솔직한 면이겠죠. 우리 아니 강하니까 우리 이쪽으로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그거 예. 듣고 싶어 하실 것 같아서. 근데 저의 생각은 조금만 좀 참자라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런 남북 경연적 그런 관련된 주식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잘 확인하시면 처음에가 가장 높습니다. 올라갔다가 이게 추세적으로 예전같이 막 이렇게 점점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올라갔다가 좀 음봉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컸었던 것을 이렇게 경험삼아 보면 이번에도 좀 그러한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얘기가 정말 많이 나왔었던 겁니다. 뭐 예전에도 나왔었던 거고 이게 뉴스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도 어떻게 보면 문 대통령께서 야 이렇게 하자라고 얘기했지만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 뭐 북한에서도 그래 그렇게 한번 해보자라는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와야 되고 정말 우리가 북한과 우리나라가 정말 그 사이가 좋아지고 전 세계적으로 좀 여러 가지 이런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지만 현실성이 있는 것이다. 아직까지는 조금 바램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시작의 종목들 특히 테마주 움직이는 네, 거 보면 실질적인 내용보다는 기대감으로 더 크게 반영되는 그렇죠, 것도 예. 있거든요. 이게 근데 남북 예. 간의 이런 관련된 주식은 상당히 오랫동안 지금 이제 계속해서 울겨먹는 거여서 새로운 테마라면 그래 하루 이틀은 더 갈 수 있을 것 같아라는 생각을 하는데 예. 이거 같은 경우는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이제는 너무 많이 써본 거 아닌가? 우리가 예전에는 핵 한번 뭐 미사일 한번 쏘면 으악 난리가 났었다가 맞아요. 요즘에는 미사일 쏘면 어때요? 쐈나? 뭐 아무렇지도 않아. 이렇게 했던 이런 무덤덤해지는 이런 모습이 나오는 것처럼 아마도 이런 카드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남북 경협 다 해서요. 대부분 그럴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 실제적으로 시작이 되는 어떻게 보면 돼서 야 이거 실제적으로 가능성이 생겨라고 해서 그렇게 되면 좀 분위기가 좀 무르익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 조금 다시 한번 이거 이번에는 좀 다른가라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좀 단기 대응이 훨씬 더 유리하지 않나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속된 말로 쉽게 표현하자면 이제 약발이 다 됐다라는 표현으로 관련주에 대해서 좀 보수적으로 주셨는데 보다 진전된 어떠한 것이 나올 때는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요. 네, 일단은 흐름 보수적으로 놓고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기업 넘어갈까요? 두 번째는 삼성중공업. 악재가 좀 노출이 됐더라고요. 스위스 선사 트랜스오션이 드릴십 두 척 포기하기로 이야기를 했는데 과거에 수주 지연한 이력이 있어서 이번에 취소 가능성에 대해서 높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제 3% 하락 마감을 했고 오늘도 한 1% 정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드릴십 두 척 포기가 주가에 어느 정도 이게 반영이 된 건지 그게 먼저 궁금하고요. 근데 또 오늘 많은 증권사에서는 수주 모멘텀 여전하다. 그러니까 연말에 또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기대감 갖자라고 이야기를 많이들 하더라고요. 좀 헷갈려요. 삼성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어디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다? LNG 쪽이 많이 맞춰져 있는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상당히 그게 훨씬 더 고부가 가치의 이런 선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수주 포기 이거 뭐 나쁘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틀 정도 연속으로 좀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어제 빠진 것은 이 이슈가 맞고요. 오늘 빠지고 있는 것은 시장의 영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별다른 거 아닙니다. 이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게 여러분들이 확인해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주목하는 것은 앞으로입니다. 앞으로의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앞으로도 수주가 계속해서 받아진다면 삼성중공을 좀 긍정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여기서는 뭐 굳이 그렇게 나쁘게 볼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틀간 어떻게 보면 오늘 정도까지 이게 어떻게 보면 충격이 마무리가 되고 나면 다시 한번 지금 현재 계속 지금 현재 조선 쪽이 이런 수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업의 이익의 이런 단위 위로 추정치가 올라가고 있다는 점, 이것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조금 하락을 했을 때 이번 우리 다시 한번 뭐 편입 기회인가라는 이런 생각까지 해봐야 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정받을 때 지금 담아도 괜찮다라는 말씀이신데 네, 조선주 안에서 그럼 탑픽 뭐라고 보세요? 저 뭐 삼성중공 지금 현재 괜찮게 보고 괜찮고요? 있습니다. 네, 예. 주가의 흐름들, LNG선이나 이런 쪽의 이런 흐름이 나오면서 삼성중공의 흐름들 괜찮게 봐지고 있습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 해소는 없다라는 관점에서 네네. 조선주 담아 볼만하다 탑픽으로 삼성중공업 확인을 해봤습니다. 다음 기사 넘어갈게요. LG화학 악재만 계속 나와서 좀 걱정이에요. 이 석유화학 업황 자체가 지금 안 좋은데 여기에다가 배터리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ESS 화재 재발되죠. 또 관련해서 매출 기대 하회할 것으로 예상이 됐고 3분기 실적 기대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술 분쟁 있잖아요. SK랑. 그런 부분도 좀 우려감이 나오고 있는데 희한하게 수급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은 5거래일 연속 담아요. LG화학을요. 외국인 따라 살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것은 단기 투자자냐 중장기 투자자냐로 어떻게 보면 좀 나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단기 투자자들이면 아직은 보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중장기 투자가라면 그래 조금씩 나누어서 매수를 해봐야 되는 시점인 것은 분명히 맞는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ESS가 또 한 번 화제가 났습니다. 지난번에 났을 때는 LG화학에서 났고 이번에는 삼성 SDI에서 난 것 같습니다.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대표적 LG화학과 삼성 SDI가 오늘 둘 다 종목이 좋지가 않습니다. 뭐 실제적으로 LG화학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도 별로일 것 같아. 왜냐하면 이게 전방 산업이 원래는 뭡니까? 화학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 앞으로의 성장이 바로 2차 전지인데 이 화학적 분야가 지금 현재는 별로 안 좋은 이런 전방 산업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이렇기 때문에 3분기 숫자도 별로 안 좋게 나올 것 같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반대로 SDI 같은 경우는 3분기 숫자 괜찮게 나올 것 같습니다. 실적은 괜찮게 나올 것 같은데 이번 이슈 바로 ESS의 이런 화재가 때문에 지금 현재 SDI도 지금 현재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속상한 얘기지만 조금 장기간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당분간은 이쪽 라인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관심은 갖되 살짝만 쳐다만 보자. 그러다가 조금 위로 움직이는 시점, 그때 잡아도 늦지 않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조금만, 잠깐만요라고 생각하시고 중장기적인 투자가들은 여기서 좋은 기회구나라고 하면서 포트를 조금씩 늘려가는 이런 형태를 가져가 보자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배터리 완성 쪽에서 말씀을 해주신 건데요. 납품사는 어때요? 오늘 같이 많이 밀리더라고요. 뭐 일진 머티리얼즈, 에코피우로, BM 등등의 종목들 5% 넘게 빠지는 것까지 확인을 하고 왔어요. 그렇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이나 이런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가 지금 계속 탑픽으로 얘기를 많이 해드리고 있었었는데 조금 속상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쪽 라인들 될 것 같습니다. 기회 지금 현재 위기가 좀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좀 길게 보면 가도 됩니다. 결국은 2030년 되면 밖에 지금 돌아다니는 차들 저희 눈앞에 지금 현재 막 차가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에 대부분이 전기차나 결국은 수소차 쪽으로 다 전환이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스럽게 얘들의 매출은 이미 올라가 있는 상태일 것이다라고 그리고 주가 같은 경우도 이미 위로 올라가 있는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필연적인 과정을 겪을 것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잠깐만요.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가져가도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ESS 관련해서 언젠가는 분명히 되긴 될 건데 그 시기가 또 문제이지 않을까요? 시동 걸기 시작할 때 다시 한번 점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 기사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츠
보겠습니다. 요즘 리츠 이야기가 많아요. 네, 풍부하다라는 그렇죠.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이게 부동산 투자 신탁 회사인데 부동산에 투자를 해서 뭐 임대나 매각했을 때 나오는 그 자금들 그것을 배당으로 또 돌려주는 그런 것이 이제 리츠인데 주식시장에 상장된 이 관련주들도 요즘 잘 가요. 신한 알파리츠, 이리츠 코크랩 등도 52주 신고가 영역에서 계속 거래가 되더라고요. 이거 담아볼까요? 우선 좀 긍정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이 한참 유행했었었죠. 저물주 위에 뭐 건물주. 여러분들도 정말 소액으로 이런 건물주가 될 수 있지 않나라는 거. 어떻게 보면 하나의 간접 상품입니다. 직접적인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간접 상품이라고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시장이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직접적으로 우리가 건물을 사고 뭔가를 해야지만 이것을 이익을 취할 수가 있었는데 이 주식으로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간접 상품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주가의 흐름들도 지금 이 시장이 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긍정적인 거 어떻게 보면 시장 초기에는 항상 여러분들이 베팅을 해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에도 지금 현재 시장 확대 초기 국면이기 때문에 긍정적 대응도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정부 정책이 이 부동산 쪽을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이것은 여러분들 항상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된다는 거 이야기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대체 투자 때문에 리츠가 뜨잖아요. 그 네네.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시장 무너졌을 때 이 대체 투자로 막 붐이 일었었던 게 비트코인이잖아요. 네, 예, 근데 비트코인. 간밤 또 폭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관련주도 좀 네네네. 힘이 빠져 있는 모습인데요. 어떻게 관심권에서 빼야 될까요? 아니면 시장 급락을 대비해서 여전히 좀 봐야 될까요? 당분간을 한다면 굳이 시장이 막 급락하지는 것 같지는 네. 않을 것 같아서 당분간은 조금 천천히 보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이런 이슈가 났습니다. IFRS 국제 회계 기준을 나타내는 데서 비트코인을 뭐라고 그랬냐면 야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현금이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고 뭐 이거는 금융상품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없네라는 이런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가상화폐 관련된 주식들이 조금 밑으로 하락을 해버렸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뭐 당분간은 이쪽 관련된 주식들은 계속해서 여기에 대한 얘기가 좀 계속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회계 기준이 이렇다는 것은 정부나 어떤 제도권으로 들어오기가 좀 더 많이 힘들어졌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 대장주인 뭐 비덴트 같은 경우도 오늘 좀 급락이 나오는 모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실제 이 비덴트의 흐름을 보시면서 다른 주가의 흐름들을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당분간은 조금 잠깐만 좀 피해가도 되지 않나라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좀 관심권에서 일단은 빼놓자라는 비트코인 관련주까지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예요. 김건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